여러분, 경북 청도에 살고 있었던 당시 38살의 우씨는요, 4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씨의 68세였던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시고 홀로 청소라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며 어린 자식들을 키워내신 대단한 분이셨어요. 다른 형제들은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가지고 각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우씨, 이 우씨가 문제인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 우씨 문제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찍혀 있었어요. 빈집이나 식당 등을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교도소까지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 억장이 무너졌겠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요, 이 우씨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직장을 얻어가지고 자립할 생각 1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요, 이 우씨 일주일에 4회 이상 술을 퍼마시고 다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 이 우씨는요, 26살에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가 몇 년 후에 도저히 이 남자랑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 이 어머니는요, 이런 아들을 볼 때마다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잔소리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나들 좀 보고 배워라. 너는 어찌 그러냐.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야. 술 좀 그만 마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일은 안 할 거니? 네 나이가 몇이냐 지금. 등등. 엄마 입장에서는 자꾸 자리를 못 잡는 아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우라통이 터지니까 눈에 보일 때마다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런 잔소리를 들은 아들은 맨날 나한테 뭐라 하는 엄마가 싫기 시작하고, 그러던 2017년 12월 29일 오후 5시쯤 우씨는요, 늘 그랬듯이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방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습을 본 엄마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누워서 TV나 보고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말에 우씨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그리고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이 엄마 속이 너무 상하니까 아들 우씨의 뺨에 딱 때리게 됐는데, 이 우씨 그 순간에 눈이 헷가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엄마의 잔소리로 쌓아져 있었던 분노와 불만이 팍 하고 그 순간에 다 터져버린 겁니다. 이에 격분한 우씨는요, 집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가지고 그대로 자기 어머니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미 60이 넘은 엄마인데. 엄마는요,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우씨, 엄마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신이 나간 이 우씨는요, 문구용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쓰러져 있는 엄마의 목 부위를 찔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건 이 우씨의 어머니, 가위로 목이 찔린 채 피를 막 흘리면서도 망나니인 이 아들 우씨한테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옷 갈아입고 지금 이 집에서 나가라고. 도망가라고. 옷 갈아입고 도망가. 얼른 도망가. 라고 아들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아들 걱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우씨 끝까지 엄마를 배신했습니다. 우씨는요, 이런 어머니를 끝까지 응급조치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요. 피 묻은 자신의 옷을 갈아입은 뒤에 자신의 당시 12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어머니를 홀로 둔 채 말이죠. 자식이라고 홀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면서 키웠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집을 나온 우 씨는요, 딸을 차에 태운 뒤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동 도중에 핸드폰을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경북 청도에서 강원도 화천까지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을 전전하면서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어요. 이 우 씨의 어머니는요, 사건 이틀 후인 12월 31일 쓸쓸히 그곳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셨습니다. 계속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우 씨의 누나분이 집을 찾아왔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바로 우 씨의 집 인근 CCTV 확보에 들어갔고, 이 우 씨가 자기 차를 몰아가지고 강원도 화천으로 갔다가 이틀 뒤에 청도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때 우 씨가 청도로 다시 돌아왔던 이유는 자기 어린 딸을 지인한테 맡기려고 잠깐 청도에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경찰은 놓치지 않았고요. 청도에서 우 씨를 체포를 하게 됩니다. 우 씨는요, 당연히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 죄,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결과 범행 방법이 너무 참혹해서 이 우 씨의 어머니가 입었을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우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징역 20년 땅땅땅 내려졌어요. 이런 1심 판결에 당시 이 우 씨의 변호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평소에 이 우 씨 엄마한테 장기간 잔소리, 구박을 받아왔었던 사람입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감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니,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진 않거든요. 무슨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변호인의 말,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이상한 개소리냐. 재판부는요, 피해자 유족인 우 씨의 형제들이 선처를 바라곤 있지만 직계 존속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라는 잔혹성 그리고 폐륜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살인 범행 이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현저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 씨는요, 계속해서 재판 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4번 이상 술을 달고 살았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놈의 심신미약.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역시도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마라. 원심의 형량 아주 적정하다 라고 해서 20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 씨는요,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긴 했었지만 남아있는 어머니가 남겨진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잔소리 역시도 솔직히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관심이 없고 사랑도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해. 잘 살든 못 살든 내 알 바야. 내비두잖아요. 나이 먹은 아들이 집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으니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마디씩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잔소리 듣기 싫다고 의자로 내려치고 가위로 찌르기까지. 거기다가 그냥 엄마를 그대로 두고 방치했잖아요. 이런 철없는 아들에 비해서 이 어머니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옷 갈아입고 얼른 여기서 도망가라고. 그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이 아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린 건데 참 너무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신 일어나선 안 될 폐륜 범죄죠.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일어났었던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한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막내 아들이 살인자가 될까봐 너 여기서 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어머니인데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 같습니다.